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좀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청약 당첨된 다둥이네 안 부럽다. 자, 이제 이거를 다자녀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내년부터 미혼 특공도 좀 뜬다고 하니까 이게 또 미혼이신 분들에 대한 또 어떤 혜택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은 개묘년이죠.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LTV가 50%가 나오고 연 4%대의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 그리고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다고 하네요. 자, 내년부터는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규제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했죠.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도 50%로 단일화했습니다. 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우대 혜택도 확대됐는데 규제 지역 내에 LTV 우대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LTV 우대 폭도 10에서 20%포인트에서 20%로 단일화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내년 상반기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인데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한 4% 초반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또 소득 수준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이 DSR이 굉장히 규제로 까다로웠는데 이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온 대출 한도 2억 원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건 DSR이나 DTI인데요. 규제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자, 청약제도도 대폭 바뀐다고 합니다. 1월에 다음 달이죠.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1월부터 이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공공분양에서는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꼭 청약을 위해서 결혼하고 또 아기를 많이 낳아서 가점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것도 조금씩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청약 방식을 내년부터 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미혼 청년 특공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공공의 주택을 판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분양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미혼 특공의 작용 요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이라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원당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월 450만 원 이하라고 하네요. 세금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매매 등 유상 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그리고 증여 등 무상 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나고 그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 1.2에서 6.0%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금을 조금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국민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이 이 취득세 감면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단일화된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되는 게 새해부터 진행이 돼요. 4개 평가항목이 있는데 구조 안정성 비중이 50에서 30% 줄어들고 주차 공간과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 비중을 15에서 30, 난방과 급수 배관 등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을 25에서 30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골조가 아직 튼튼해도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또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2023년에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해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 집값의 가격은 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기회가 됐을 때 또 좀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이제 12월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23년 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